가 또 딱히 좀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청약가점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한 번쯤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액션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차세대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부상하고 계신 인기작가 가지아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맞아요. 최근까지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봤을 때만 해도 이제 3급지나 이런 면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경기 외곽 4급지까지 막 극한의 점을 막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제 특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어떤 분이 이제 4년 전에 6억에 살 수 있었던 집을 오늘 아침에 15억에 실거래가 떠서 좌절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드머니가 또 딱히 좀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약가점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서울 아파트처럼 막 10억씩 오르는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뭐 1, 2천 투자해서 뭐 1억 가까이 오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0배잖아요, 10배. 그럼요. 수익률상으로 어마어마하니까. 1000%.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흘리지 말고 한 번쯤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액션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지방의 어떤 소액 아파트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사기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죠? 주택수가 늘어나면 아시겠지만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크리티컬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오늘의 타깃이고요.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양도세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기를 부추기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돈이 좀 없는 이 시드머니가 부족한 무주택자 청년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새 수도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웬만한 돈으로 접근이 이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가지아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 우리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관점인데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은 뭐 많이들 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최신 시세 뉴스인데요. 10월 6일 KB 리브 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978만 원으로 12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보다 1억 5천이 넘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정말.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우리가 좋은 곳이 더 좋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강남 외엔 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올해는 3급지나 이런 외곽 같은 게 많이 올라서 평균 매매가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지금 막 사서 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제 말은 서울 아파트가 항상 안전자산인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호가가 다 떠 있거든요. 그럼 그 떠 있는 호가를 우리가 받아주면서 들어갔을 때 상당한 리스크와 부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이제 디커플링 상태로 이제 지방 부동산이 상당히 안 올랐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지만 뭐 지방은 좀 잠잠했고요. 그래프상으로 2004년으로 나오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점을 찍습니다. 수도권도. 근데 지방 아파트는 여기서 2007년까지 계속 하락세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2008년부터 계속 2012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는데 지방은 이때 폭등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지방이 이제 좀 떨어질만 하면 다시 또 서울에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2021년 그때 서울이 계속 올랐는데 지방은 여전히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지방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상당히 리스키한 동네가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가 있어요. 이런 선구안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정보 제공? 좀 약간의 인사이트 제공?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투자금 그리고 예상 수익률 혹시 모를 리스크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투자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도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편이 많았거든요. 그럼 전세가가 보통 9천만 원 정도가 많아요.
갭은 얼마죠?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1억짜리 집은 복비가 얼마일까요? 0.5%인 50만 원이거든요. 네. 게다가 취등록세는 공시가가 1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1.1%입니다. 110만 원. 법무사 등기 수수료를 포함해서 대략 잡아 총 투자금이 1,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1억짜리 집을 샀을 때. 근데 기대 수익은 한 30에서 50%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1,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됐다. 그럼 1,2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프로죠? 400%가 넘는 거죠. 그죠? 네. 40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방을 산다고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옥석가리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도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9년도나 20년도에 19년은 헬리오시티, 네. 2020년은 고덕동 이제 엄청난 2만 세대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네. 서울은 그때 당시에 헬리오시티 들어올 때 그리고 고덕동 왕창 들어올 때 전세가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매매가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요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요. 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이 뭐 뚫렸다든지 뭐 5호선이랑 뭐 8호선 뭐 이런 게 뚫렸기 때문에 뭐 가격 방어가 되는 거고 뭐 다른 것도 역시 가격 방어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입주 물량입니다. 지방은 입주 물량, 입주 폭탄 딱 떨어지면 그냥 끝이라고 봐요. 입주 폭탄이 터졌지만 그 이상의 호재가 터지면 버티겠지만 우리가 그 호재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서 들어갈 수 없기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피해가는 게 좋다고 보여요. 그렇게 봤을 때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어플도 되고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요량이죠. 수요량은 결국 인구수가 늘어날 만한 호재가 터졌는가, 그 지역에 아니면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학원가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되면 수요가 되겠죠. 결국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죠? 뭐 당연한 경제 상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A와 B, 방금 말씀드린 입주 물량과 수요량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특수적인 약간 좀 제가 오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갑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위기를 탔는데 아직 그 분위기를 모르는 매도자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실거래가가 터지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단지 같은 경우 이제 쭉쭉쭉쭉 보통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층이 이렇게 계속 지면서 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세를 보고서 다시 호가를 다 띄워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호가가 좀 내려가 있는 것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옥석을 잘 찾아가지고 최근 실거래가가 이렇게 떴고 호가도 막 떠있는데 호가가 낮은 것도 존재한다. 이렇다면 정말 베스트죠. 그렇군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걸 서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서칭은 다음에 좀 시간이 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오래 걸리니까 하고요. 근데 분위기는 탔으나 급매물이 있는 경우가 최적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아니면 최근에 A단지가 있는데 이 A단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B단지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얘는 아직 신호가 안 왔다 라면 얘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완전 초신축이고 얘는 막 구축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맞는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장 힘이 세고요. 그 다음이 신축, 그 다음이 기축, 구축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신축이니까 신축발 프리미엄으로 쫙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얘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키 맞추기 좀 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키 맞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많이 오른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싶으면 높았을 때 문제는 뭐냐? 호가는 더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려면 이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 단지는 요 가격에 탈 수 있으니까 아직 뜨기 전이니까 요 키 맞추기를 예상하고 얘가 올라갔을 때 얘를 잡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저점을 좀 보고 갈 수 있다 할까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또는 3억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공시가 1억이 안 되면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이제 1.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1% 취득세와 관련돼서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공시가 1억 안 되면 무조건 1.1%로 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2.4%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제 법인을 하실 때 법인의 본청 소재지와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 과밀 억제 권역인 경우 그럴 때 12.4%가 중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인 경우는 무조건 1.1%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현재 법인의 본점과 취득주택이 모두 과밀 억제 권역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지방 아파트들을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법인의 눈길을 피해간 그런 단지가 있는지가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찾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성구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세 파악을 많이 좀 해보시고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 최신 글들, 트렌드 이런 걸 좀 보시면 이런 걸 좀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공시가 1억 말씀드렸는데 예. 3억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시가 3억은 매물을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중과에서 배제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지방 아파트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 1억이나 3억의 혜택을 받더라도 다른 주택이 있다면 그렇다면 종부세나 각종 재산세 이런 면은 똑같이 부과가 되니까 또 양도세 이런 건 똑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인 분들께는 오늘이 완전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괜히 이제 1급지에 한 30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는데 네. 제 이야기를 듣고 1,000만 원짜리 한 3천만 원을 벌고자 1,00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 라는 거는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세금이 그보다 더 나올 수 있죠.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 1억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취득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